안녕하세요. 저는 양파 같은 남자와 결혼했었던 여자입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을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죠. 까도 까도 새로운 매력이 느껴진다면서요. 저도 그런 양파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제 남편에겐 매력이 아닌 새로운 문제들이 까도 까도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지금은 당연히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아직도 제 뇌리엔 선명히 남아있는 그때 일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정적이고 다정한 분들이었어요. 덕분에 저 오빠 그리고 여동생은 아주 화목하게 자랄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오빠 동생은 직장인이 되었고 전 엄마가 운영하시던 화원을 함께 운영하게 됐어요. 정연아, 너 나랑 꼭 결혼할 거지? 난 널 처음 만난 날부터 너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다짐했었어. 그러니까 나 버리고 너 다른 놈한테 시집가면 안 된다? 알겠지? 약속해 얼른. 나 너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성인이 됐던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음주운전이었답니다. 아빠가 한번 음주운전자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제가 남편을 좋아한 이유 중 하나도 남편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술을 잘 못 마시기도 했고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 모습이 술을 안 마시던 제겐 호감으로 다가왔었죠. 제 남편은 절 아주 많이 좋아해서 연애 초부터 결혼 아주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런 남편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동해 전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저는 시댁에 불편함을 느끼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보다 2살 어렸던 시누이 때문이었죠. 새언니, 저 수정이에요. 용현이 오빠 동생이요. 올 때 신혼여행 선물로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만 사다 주세요. 비싼 건 안 바라고 한 200만 원짜리 정도로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댁 식구들 신혼여행 선물 뭘 사다 줘야 하나 고민이 많다는데 제 건 아예 이렇게 정해드리니까 편하죠? 신혼여행을 하던 와중 저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모가 제 번호를 알려준 건지 시누이가 제게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했더라고요.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은 민망한 듯 한숨을 푹 쉬었죠. 미안해. 애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서 철딱서니가 없어. 200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나. 그냥 무시해. 남편은 저 대신 직접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쏘아붙이더군요. 야, 강수정. 가방 사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 자기 손으로 돈도 제대로 벌 줄 모르는 게? 너 내가 안 사다 줄 것 같으니까 네 새언니 번호 알아내서 연락한 거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 들어가다 립스틱이나 하나 사다 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 그 일로 인해 전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신우이는 어릴 적 백혈병 투병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3년이나요. 수정이 걔 죽을 위기도 정말 수차례 넘겼어. 태어날 때부터 병치레랑 병치레까지 다 해서 원체 몸이 약한 상태였거든. 그렇게 겨우 살려낸 딸이 너무 애처로워서 우리 부모님이 걔를 너무 애지중지 키우셨던 거야. 그래도 너무 그렇게 오냐오냐 하셨으면 안 됐던 건데 결국 애가 너무 철부지로 자라버렸어. 시누이가 반찬 투정을 부려도 용돈을 달라고 떼를 써도 시부모님은 쩔쩔매며 시누이의 말을 다 들어주셨다더군요. 시누이는 자신의 말에 꼼짝 못하던 부모님을 믿고 대학도 가지 않았고 계속 용돈만 받으며 해외여행이든 쇼핑이든 마음껏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그런 시누이 때문에 시댁 형편은 날로 기울어 갔다고 해요. 걔가 직장 같은 거 다니기 싫다고 해서 2분이 작은 카페도 차려주셨어. 뭐 금방 말아먹었지만 지금 걔가 하고 있는 옷가게도 부모님이 차려주신 거야. 어떻게든 걔 자립시켜보려고 내가 말리긴 했는데 2분은 내 동생 얘기만 나오면 지나치게 과보 모드로 변하셔. 사정을 듣고
시부모님이 신우이를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도저히 신우이와 시부모님에게 호의를 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선 신혼여행에서 다녀와 시댁 식구들에게 선물을 내밀었을 때 신우이는 우리가 사갈 립스틱을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너무 놀랐고 남편은 신우이에게 크게 화를 냈죠. 야, 생각해서 사온 사람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방 사달라고 했지. 립스틱 사다 달라고 했어? 왜 바라지도 않았던 걸 사고 생색이야? 새언니, 오빠가 안 된다고 했어도 며느리로서 시댁 식구들 어려운지 모르나 봐요? 내가 그런 문자까지 보냈으면 알아서 가방 하나 정도 사왔어야죠. 그깟 200만 원도 없어요? 200만 원이 있든 없든 그 돈은 한 번에 턱턱 쓰기에 누구에게나 큰 돈이에요. 그렇게 200이 웃으면 아가씨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립스틱은 필요 없다고 하니 내가 가져갈게요. 근데요, 전 시댁 식구든 친정 식구든 도를 넘는 물에는 못 참아요. 또 이렇게 무리하게 굴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요? 시댁 식구인 게 벼슬인 줄 아는 신우이가 너무 괘씸하더군요. 물론 저도 아직 시댁이 어려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굽신거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심한 무리 앞에서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쏘아붙였더니 신우이가 주춤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외에 자신에게 그렇게 굴었던 사람이 없었는데 만만하게 봤던 제가 강하게 나가니 당황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신우이 편을 들더라고요. 예, 새아가 우리 수정이가 심하긴 했는데 그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너도 그만하려무나. 들어보니까 애가 요구한 선물은 다른 것 같은데 실망을 하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게 그냥 그깟 가방 하나 사다 주지 그랬니? 우리 건 안 사와도 됐는데. 아가씨 선물을 못 사와도 두 분 선물은 사오는 게 순서에 맞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전 두 분께 며느리 도리 다 하겠지만 신우인 아가씨 억지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그 자리에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 신우의 기세는 앞으로 더 치솟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전 단어를 고르고 골라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도 놀란 신우의 손을 잡아주고 있던 시부도 제게 더 말을 얹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표정은 언짢아 보이셨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는 단추가 잘못 깨어진 채 시작됐습니다.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시작부터 불편해지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남편도 제게 많이 미안해했고요. 그래도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기에 우린 아들도 한 명 낳으며 오순도순 잘 살았는데요. 신우이와의 갈등은 여전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 진짜 벌레 꼬이게. 새언니 뭐 쓸데없이 이딴 걸 가져와요. 생신이면 생신답게 차라리 용돈을 더 두둑이 드렸어야죠. 무엇보다 난 집에 이딴 거 두는 거 딱 질색이라고요. 돈 주고 버릴 쓰레기를 아주 정성스럽게도 만들어 왔네. 신혼여행 사건 이후 신우인 저만 보면 대놓고 심술을 부리더군요. 한 번은 제가 시모 생신을 맞아 저희 화원에서 큰 꽃다발을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따로 선물도 샀었고요. 시모는 꽃다발을 보자마자 정말 좋아했는데요. 신우인 제 꽃다발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저런 싹수 없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동안 자꾸 맞닥뜨렸던 신우인 심술에 이골이 났던 전 눈 하나 깜빡 안고 고스란히 그 불쾌함을 돌려주었죠. 어머님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아가씨는 어머니께 돈 뜯어갈 줄만 알지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진 관심도 없나 봐요. 지금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안 보여요? 그럼 어머님이 쓰레기를 좋아한단 말인가요? 네? 아니, 말을 뭐 그렇게 꼬아요. 내 귀엔 딱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은 어머님 아버님 집이지 아가씨 집도 아닌데 아가씨가 뭘 질색하든 나랑 상관 있나요? 그리고 사람 성의를 발로 툭툭 치면서 무시하는 건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옷가게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고 투덜대는데
그런 무례함을 참고 옷을 사줄 손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아가씨는 어머님 선물로 뭐 껌종이라도 하나 사왔어요? 그런 제 말에 신우인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전곡을 아주 쿡쿡 찔렸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줄 알았던 시모가 주방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모는 절 못마땅하게 보며 이렇게 쏘아붙이더군요. 이해, 내가 수정이한테 선물 사오지 말라고 했다. 애가 요즘 힘든 것 같아서. 그리고 네가 옷장사에 대해 뭘 안다고 애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리 수정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저 이상한 손님들이 많이 걸렸을 뿐이야. 그리고 나 원래 꽃 안 좋아한다. 그냥 네가 줘서 고마운 척했던 건데 내 딸한테 하는 네 행동을 보니까 기분 나빠서 이거 못 받겠구나. 당장 도로 가져가거라. 어딜 감히 신우이 어려운 줄 모르고 며느리가 아주 따박따박. 세상 참 좋아졌다. 어? 너 내가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또 내 딸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굴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알겠어? 평소에도 시모는 자꾸만 신우이와 반목하던 절 못마땅해 했는데요. 그날 유독 제가 신우이의 전곡을 찔러대선지 대노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기분 나쁘고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무리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못 들으셨나 본데. 처음부터 다 들었다. 우리 수정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던데 뭘. 나도 원래 벌레꼬여서 꽃 싫어하고 용돈이 훨씬 좋아. 네 신우이가 나 대신해서 그렇게 말해줬으면 말해줘서 고맙다면 될 일 아니었냐? 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발끈해서 말을 베뱉고 와? 다 들으셨다고요? 어머님, 친구 사이에도 말을 아가씨처럼 막 하면 비난당하고 손절당해요. 하물며 아가씨는 저보다 동생이고 저는 이 집에 고용된 사람도 죄인도 아닌 똑같은 가족인데 왜 제가 아가씨를 어려워해야 하나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맞는 거죠. 분명 싫으시다니 앞으로 2번 다시는 안 가져올게요. 제 남편이 어머님 취향을 여태 잘못 알고 살았나 보네요. 근데요, 제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시는 어머니께 저도 서운해서 앞으로 어머님을 많이 챙겨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우이와의 갈등은 이렇게 전적으로 신우이 편이던 시부모와 제 관계를 점점 악화시켰습니다. 주로 신우이 편에 서서 절 비난했던 건 시모였지만 시부도 팔짱을 끼고 서서 항상 침묵으로 신우이 편을 들었거든요. 갈수록 차가워지던 절 향한 차가운 시선이 시부의 못마땅함을 알려주었죠. 그랬기에 전 점점 시댁의 발길을 뜸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4년쯤 지난 어느 날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아주 뻔뻔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게 했던 서운한 행동은 생각나지도 않았던 건지 신우이가 또 카페를 차릴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신우인 결국 옷가게를 말아먹고 또 1년 넘게 쉬고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남은 돈은 이제 얼마 안 되는 노후자금밖에 없어 용현아. 아무리 너랑 수정이 사이가 썩 다정하진 않다고 해도 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니. 그러니 힘든 네 동생 좀 도와줘라. 에미야, 가족끼리 힘들 때 좀 도와야 하지 않겠니? 네가 이번에 도와주면 수정이도 두고두고 너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도와주면 이번 기회에 너희들 사이에 있는 묵은 감정도 좀 옅어지지 않겠어. 당연히 남편은 그럴 돈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시몬은 계속 저라도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평소 시몬 남편과 제가 똑같이 신우에게 화를 내도 저만 못마땅해 했지 아들인 남편에겐 별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자식만 소중하고 어렵고 며느리인 전 만만하다 이거였죠. 신우도 그 옆에서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절 보는데 전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저랑 아가씨 사이 있는 감정은 아가씨가 저한테 시비만 안 걸면 더 악화되진 않을 문제고요. 제 눈엔 아가씨가 힘들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가 열심히 노력하다 일이 잘 안 풀린 거면 당연히 저도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옷가게도 어머님, 아버님 돈으로 차렸다가 대충대충 운영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 뒤로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당당하게 용돈 받으면서 쉬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용돈 안 받으려고 지금 카페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돈을 안 받으려면 나가서 직장을 구해야죠. 왜 또 가족들 도움을 쉽게 받으려고 해요? 성인이 됐으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 미래가 불확실한 아가씨한테 차마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네요. 그런 제게 시부모는 정이 없다 되바라지다며 난리를 쳤고 신우인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이후 시부모는 결국 노후 자금까지 다 끌어다 신우에게 카페를 차려줬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제 사이는 더더욱 멀어졌죠. 그래도 시댁의 발길을 끊지 않고 최소한 기본을 하고 살았던 건 항상 제게 미안해하고 친정의 사이돌이도 잘하던 남편을 봐서였습니다. 전 남편의 유일한 단점이 시댁 식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점 다른 단점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왔어? 대체 요즘 왜 그래? 원래 술도 안 좋아하던 사람이 왜 요즘엔 하루 건너 하루씩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 말이야. 아니, 일 때문에 자주 마시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요즘에 술만 먹었다면 아주 만취해서 들어오잖아. 아, 진짜. 그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어? 직급은 점점 올라가지. 내가 직접 영업하고 접대할 일은 많아지지. 그래서 그런 건데 뭘 어쩌라고. 진짜 더럽게 땡땡거리네. 뭐? 말 또 그딴 식으로 할래? 당신이 술만 마시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접대할 일이 많아지며 점점 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멀리하는 모습을 좋아해 결혼했건만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일 때문에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이해하며 꿀물도 타주고 꼭 해장국도 끓여주곤 했는데요. 갈수록 남편은 만취해서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술주정까지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몰랐는데 남편은 취하면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더라고요. 제게 야, 너 하며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리 사이엔 점점 다툼이 늘기 시작했죠. 꼭 다음 날이면 잘못했다고 빌곤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한 남편은 나중엔 일이 아니어도 한번 술잔을 잡으면 폭음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친정 아빠에게까지 크게 실수를 해 다음날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빈 적도 있었어요. 강서방 요즘 술 많이 마시냐? 어제 처음 결혼했을 때랑은 사람이 딴판으로 변한 것 같다. 저희 부모님도 형제들도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 남편을 보며 절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속을 썩이던 남편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짓까지 벌이더군요. 음주운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가 뭔지 잘 아는 인간이 감히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잘못했어, 여보. 근데 나 진짜 딱 맥주 한 잔 마셔서 그랬던 거야. 그거 가지고 대리 부리긴 좀 그래서 2번 다신 안 그럴게. 어? 대리비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순간적으로 나쁜 판단을 했어. 남편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정지에 약식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친구와 정말 딱 맥주 한 잔을 하다 단속에 걸렸던 거죠. 그 정도만 마셨었기에 면허 취소까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음주운전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가지가지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남편은 무릎까지 꿇곤 싹싹 빌었고 2번 다시 안 그런다는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전 면허정지가 풀린 뒤에도 회사에 출근할 때 나의 차를 안 가져가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한 번은 용서해 주었네요. 접대나 회식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예 원인을 차단해버린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귀엽고 더 큰 대형 사고를 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나도 정말 안 마시려고 했는데
거래처에서 하도 권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럼 대리를 부르던가 숙소에 아예 차를 두고 나갔어야지. 운이 나빴으면 당신은 사람까지 다치게 할 수도, 아니, 죽게 할 수도 있었어.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제 못 살아. 그날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있어 차를 끌고 내려갔었습니다. 출장 갈 때까지 차를 두고 가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이 기어코 거기까지 가서 또 사고를 쳤더군요. 이번엔 거래처 쪽에서 남편에게 접대를 했는데 이 인간이 거길 차를 끌고 갔다가 또 음주운전을 했던 거예요. 많이 취한 상태에서 차를 끌고 숙소로 돌아가던 남편은 또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면허가 취소됐고 나중엔 거의 1,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제게 숨기다 최종 벌금형이 떨어지고 나서야 제게 들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전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그런 짓을 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남편은 울며 불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어떻게 그 끔찍한 사실을 나한테 숨기려고 했어? 어? 당신이 알면 이렇게 뻔하니까 당신은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미안해, 여보. 나 진짜 이제 운전대 안 잡을게. 일 때문에 술을 아예 안 마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취하도록 먹지도 않고 평생 대중교통이나 택시만 타고 다닐게.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그렇게 소중했으면 내가 싫어할 짓을, 아니, 범죄를 아예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그런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던 전 얼마 뒤던 시부의 생신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연락을 드리긴 했지만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마당에 수고스럽게 시댁에 가서 기분까지 나빠지기 싫었거든요. 저만 보면 10일 못 걸어 안달이던 시누이도 이젠 절 대놓고 못마땅해 하던 시부모도 그 상황에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혼자 시댁에 갔던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더군요. 시모는 제게 전화해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남자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삐져서 시아버지 생일을 안 챙겨? 사람 다치게 한 것도 아니라며. 이젠 하다하다 버릇없는 아가씨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아들 편까지 드세요? 운 좋게 단속에 걸린 덕에 사고를 못 친 거지.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감쌀 거 감사셔야죠. 전 할 말 더 없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젠 정말 결혼 생활을 다 끝내고만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계속 싹싹 빌기에 저도 아이를 생각해 다시 잘 살아볼까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었네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게 신뢰가 다시 생길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이혼 쪽으로 굳어져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남편의 더더욱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됐죠. 엄마, 저 엄마 휴대폰 주시면 안 돼요? 아빠 거 짜증나요. 계속 뭐가 와요. 당시 6살이던 아들은 제게 짜증을 내며 다가오더군요. 아들은 종종 저나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동영상을 보곤 했었는데요. 그날도 아들은 샤워 중이던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네요. 그런데 자꾸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며 영상이 끊기자 짜증을 내며 제게 왔던 겁니다. 전 그런 아들에게서 남편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을 받자마자 또 누군가에게 문자가 온 듯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자를 보게 된 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오빠, 왜 자꾸 내 연락 피해? 자꾸 그러면 나 오빠 와이프가 운영한다는 꽃집 찾아가서 다 폭로한다? 나 한다면 해. 누군가 남편에게 겁박성 문자를 보냈더군요. 이상했던 건 분명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 그 사람은 김철수 대리라고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함을 감지한 전 얼른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그 사람에게 온 문자들을 찾아봤습니다.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사람은 역시나 김철수 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문자를 쭉 확인해보니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닌
술집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 오늘 오빠가 사다 준 다이아 반지도 너무 예뻤어. 완전 감동. 다음엔 목걸이도 사줘. 그럼 내가 서비스 안주랑 술 팍팍 넣어줄게. 내가 이 술집에서 일한 게 몇 년인데 그 정도 서비스는 줄 수 있어. 오빠, 오늘은 너무 일찍 가서 아쉬웠어. 맨날 나한테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수 있다더니 집에 있는 마누라 눈치는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나 봐. 내일 또 올 거지? 나 기다리고 있는다. 오빠, 왜 저번에 내가 사달라고 했던 가방 안 사줬어? 내가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빌려주고. 요즘 나한테 거리 두는 것 같은데 오빠 자꾸 이러면 나 오빠 와이프 찾아가서 다 잃은다. 오빠 이혼은 절대 하기 싫다며. 이혼남 되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야지. 오빠, 오늘 나하고 한 데이트 끝내줬지? 그것 봐. 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데이트는 확실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다음에도 우리 집에서 만나. 내가 와인 사놓고 기다릴 테니까.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그 여자에게 돈을 뜯어가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마음이 통한 바람이라기보단 술집 여자가 남편에게 속된 말로 공살 친 것 같더라고요. 문자 내용을 보니 그 여자가 하도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자 남편은 그 여자를 멀리하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절 들먹이며 겁을 주자 하는 수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 것 같았죠. 전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아들을 달래 우선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어요. 당신, 김철수 대리가 누구야? 계속 당신한테 연락 오던데. 그게 우리 회사 대리야, 대리. 아, 퇴근하면 업무 연락 좀 하지 말라니까 그새 연락이 왔어? 그 대리가 일을 좀 못해서 그래. 아, 그러세요? 당신은 부하 직원이 당신한테 오빠 거려? 그것도 이름 보니까 딱 남자던데. 당신은 부하 직원한테 막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그래? 뭘 자꾸 어거려. 나 당신 휴대폰 다 봤어. 그 여자 술집 여자드만. 이미 내가 증거 저장 다 해뒀으니까 발뺌할 생각 하지도 마. 당신 여태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니고 있었어? 술집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이 돈 저 돈 다 퍼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 주제에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사람을 붙잡고 있었어? 이 쓰레기야. 이미 증거가 다 잡힌 상황에서 자기가 발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를 가며 소리치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기껏 한다는 변명이라는 게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진짜 오해야. 내가 그 여자한테 빠졌던 게 아니라 접대차 갔던 술집에서 그냥 술만 마신 사이였어. 그러다 좀 친해졌는데 그 여자가 내 연락처를 따가더니 자꾸 나한테 겁을 주는 거야. 당신한테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하겠다고. 그래서 나 하늘 수 없이 끌려다녔던 거야. 진짜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이 없다. 100번 양보해서 일 때문에 갔다고 쳐. 근데 그렇게 만난 손님이 그 여자한테 당신 하나뿐이겠어? 당신이 여지를 줬으니까 옳다구나 싶어서 그 여자가 달려든 거겠지. 그 여자가 당신한테 보낸 문자 보니까 애초에 당신이 먼저 그 여자 어떻게 해보려고 선물도 주고 하다가 약점 잡힌 거더만. 내 말이 뭐 틀려? 아니 그건 그냥 돈 낸 김에 재밌게 놀려고 하다 보니까. 뭐? 돈 낸 김에 놀아? 그럼 다이아 반지 뭐 그 여자랑 더 재밌게 놀려고 한 투자냐? 그게 아니라 아무튼 내가 다 잘못했어 여보. 근데 이거 하나만은 분명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 여자 뭐랄까 그냥 내가 가지고 놀려고 한 거야.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랑 일만 하고 사생활 공유는 안 하는 것처럼 그 여자는 하는 일이 손님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니까 스트레스 좀 풀려고 어울린 것뿐이라고. 그냥 당신이 드라마 보는 거랑 그래 게임 같은 거였어. 여가 생활.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진짜 뭐라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횡설수설하며 늘어놓던 그놈이 어찌나 황당하고 한심해 보이던지요. 전 화가 나 그놈의 뒤통수를 퍽 하고 후려쳐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요. 그리곤 충격에 잠시 말을 멈췄던 남편에게 이렇게 윽박질렀죠. 야, 넌 무슨 사람이 물건이니? 게임이나 여가생활이란 말을 갖다 붙이게. 이거 진짜 알면 알수록 인간이 아니네. 어?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너 같은 놈이랑 그딴 말로 엮이기 싫으니까. 야, 강용현. 인생 막 살려면 네 인생 하나만 망치고 살아. 음주운전해서 남한테 피해주고 바람 피워서 내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짓거리를 할 생각하지 말고. 감히 그런 주제에 날 사랑했다는 말을 입에 올려? 넌 날 아주 우습게 본 거야. 나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베개에 리모컨, 화장품 등을 마구 던지며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빌던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잠시 뒤 소리 없이 사라졌더군요. 그리곤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보, 당신 화 풀릴 때까지 나 근처 숙박업소에서 지내고 있을게. 제발 나 이제 2번 다시 당신한테 잘못 안 할게.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화목하게 잘 살아보자. 기다릴게. 아직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남편의 문자를 저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곤 다음 날부터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전 우선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까 싶어 남편의 뒤를 캐고 뒷조사까지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받아본 결과를 보고 정말 실소가 터져 나오더군요. 남편은 정말 까도 계속 뭐가 나오는 양파 같은 인간이었더라고요. 우선 통장을 전부 제대로 확인해 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에게 갖다 준 돈을 다 합치면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게다가 뒷조사 결과 술집 여자가 살고 있던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오피스텔도 남편이 마련해 준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오피스텔 문제까지 제게 걸릴까봐 술집 여자를 찾아가 애걸복걸까지 했더군요. 흥신소 직원은 몰래 카페에서 녹음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더라고요. 제발 그 오피스텔 보증금 나 돌려줘. 나 그것까지 걸리면 진짜 집사람한테 꼼짝없이 이혼당해. 집사람한테 다 걸린 마당에 이제 나 너한테 잡힌 약점도 없잖아.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몰라?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을 오빠가 무슨 수로 빼앗아 가게? 미안하지만 난 절대 못 줘. 나한테 빌려준 돈이란 증거도 없으니까 법적으로 소송 걸어도 나한테 그 돈 다시 못 받아낼걸? 그러게 누가 뒤에서 바람 피고 다니래? 그냥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 결국 남편은 방법이 없어 그 여자에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녹음 파일로 듣고 있는데도 제가 다 한심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런 인간이 제 남편이라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바로 며칠 전 회사에서까지 잘린 상태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받았던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회사에서 아예 해고 조치를 내렸다고 해요. 남편은 그 사실마저도 제게 숨기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도 모르고 남편은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제게 용서를 비는 문자를 보내고 있더군요. 저는 그 문자들을 모두 무시한 채 우선 술집 여자가 살고 있다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그리곤 초인종을 누른 뒤 그 여자가 나오자마자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아! 뭐야 당신? 뭐긴 뭐야? 네가 오빠 하면서 돈 뜯어내던 강용현이 마누라다. 뭐? 근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건데? 아, 이거 나 놓으라고. 그 인간이 내가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돈 퍼준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당신 남편을 잡아야지. 그 인간은 이미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그 인간이랑 넌 별개지. 야, 이 도둑이나 다름없는 여편네야. 인생 그렇게 추잡하게 사니까 좋니? 어차피 네가 그 인간한테 뜯어간 돈이야.
내가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로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다 챙길 거지만 너도 무사하지 못해. 너한테도 내가 상간녀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네 부모님은 너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시냐? 어? 야, 욕하려면 나한테만 하지. 왜 우리 부모님을 들먹여? 왜? 그래도 부모 욕하니까 기분 나빠? 그 부모 얼굴에 먹지르고 다닌 건 너 자신이야. 이 한심한 여자야. 어디 평생 그렇게 시궁창 인생 한번 살아봐. 그 끝에 뭐가 있나? 전 그 여자의 머리털도 다 쥐어뜯고 악담까지 퍼부어준 뒤 그동안 상담을 받던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넘기며 이젠 정말 이혼 소송을 걸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날 저녁에도 남편은 제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문자가 온 지 5분 뒤 오랜만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냥 받지 않으려다 어차피 마지막인데 받아보자 싶어 전 전화를 받아봤죠. 그런데 시모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넌 네 시누이 결혼식이 코앞인데 뭔 연락이 한 통도 없어. 네? 아,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요? 근데 제가 무슨 연락을 해요? 아가씨 결혼인데. 하나뿐인 시누이 시집 가는데 새언니로서 뭐라도 챙겨줘야 할 거 아니냐. 그때 시누인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당시 시누인 시부모가 노후 자금을 들여 또 차려준 카페마저 결국 말아먹었었는데 카페 손님이었던 사람과 눈이 맞아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시누인 외모 하나만큼은 꽤 예쁘장한 편이었는데 그런 시누에게 푹 빠진 남자 쪽에서 집도 혼수도 다 해오기로 했다고 들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당장 남편 때문에 정신없었던 전 시누이의 결혼식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요. 시모의 전화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 주 주말이 시누이의 결혼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가 했더니 시모가 아주 뻔뻔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 아가씨 뭐 10,000원이라도 추기했나요? 이런 건 저 말고 남편한테 전화하세요. 걔한텐 이미 했지. 근데 돈이 없다잖니? 그럼 없나 보죠. 너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니? 아무리 그래도 오빠랑 새언니가 돼서 동생 결혼할 때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쪽 집에서 집이고 혼수고 다 해온다는데 걔가 손에 돈이라도 좀 들고 가야 그 집에서 기가 안 죽지 않겠어? 우리가 뭘 해주고 싶어도 이젠 돈이 없으니까 너 수정이 축의금으로 한 3천만 원만 좀 보내주거라. 네? 3천이요? 그래. 너 그동안 계속 대바라지게 구는 거 그래도 내가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하고 참아준 거야. 그러니까 너 진짜 우리 집에서 소박 맞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명심해. 어? 만약에 그 정도 주기도 안 할 거면 내일 딸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말고. 너 그 길로 영영 우리 용연이하고 이혼시킬 줄 알아. 알겠어? 남편을 시누이보다야 덜 예뻐했다지만 그래도 시모는 자기 자식들이 최고로 잘난 줄 아는 착각 대마왕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음주운전까지 한 자기 아들을 계속 제가 데리고 살 거라고 생각해 저런 말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모는 아직 남편에게서 다른 얘긴 듣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전 시모에게 이혼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 입 아프게 말하기도 귀찮아 그만뒀습니다. 대신 짧게 대답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죠. 네, 명심할게요. 그럼 바빠서 전 먼저 끊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던 시누이 결혼식에 전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어요. 축의금도 당연히 보내지 않았고요. 전 아이를 데리고 원래 그날 엄마 혼자 운영할 예정이던 하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말하며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엄만 크게 놀라며 뿌득뿌득 일을 가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에게선 5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 그 전화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야, 너 여기 있지? 감히 너 시애미 말을 귓등으로 들어? 그랬더니 시모는 시누이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화원으로 쳐들어왔더군요. 아마 집에 가봤더니 제가 없어 화원으로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엔 쩔쩔매는 표정으로 쫓아온 남편도 함께였고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네? 우리가 수정이 걔가 뭐가 이쁘다고 3천만 원을 줘요. 여보, 미안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른 나오세요. 이건 놔. 추기도 안 해. 신우이 결혼식에 참석도 안 해. 네가 아주 우리 집을 물러봤구나. 어? 사돈,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예? 내가 살다 시댁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며느리 처음 봅니다. 남편이 마구 뜯어말려도 시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날뛰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에게 말없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주었고요. 시모는 여전히 씩씩대며 그 사진을 보더니 점점 표정이 굳더라고요. 이게 뭐냐? 어? 뭐긴요. 이혼 소장이잖아요. 저 얼마 전에 변호사 통해 저 인간한테 이혼 소송 걸었어요. 소장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한 1, 2주 오면 도착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왜 저 인간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고 축의를 하겠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죠. 뭐? 이혼? 네. 그럼 제가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한 범죄자를 데리고 살 줄 아셨어요? 착각도 참 유분수네요. 그리고 저 인간 바람도 피웠어요. 술집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1,600만 원이나 쏟아붓고 3천만 원짜리 오피스텔도 얻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인간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렸대요. 정말 어머님 자식 농사 한번 엄청나게 지으셨네요. 전 답도 없는 저 인간 더 데리고 살 생각 없으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잘 데리고 사세요. 제가 모든 진실을 폭로하자 그 대단한 시모도 차마 말을 잊지 못하더군요. 오히려 이혼 소송이라 말을 들은 남편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입을 열었죠. 여보, 소송이라니. 그동안 내가 싹싹 빌었잖아. 오피스텔 얘기는 어떻게 한 거야? 회사에서 잘린 것도 어떻게 알아서. 세상에 끝까지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겠니? 그걸 다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이 하도 버티려고 하길래 피곤하게 입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소송부터 걸어버린 거야. 당신 집은 당신 부모님 집으로 보낼 테니까 앞으로도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친 돈, 그리고 벌금으로 냈던 돈은 전부 다 내가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게 받아낼 거야. 애도 당신 같은 인간한테 절대 못 보내고 양육비도 정당하게 다 받아낼 테니까 당신은 아주 탈탈 털이 각오나 하고 있어. 알겠어?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제가 소송까지 걸어버릴 줄은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놈에게 끼어들 틈도 없이 계속 쏘아붙였죠. 그러자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시모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3천만 원을 내놓으라니 어쩌니 하는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더 열받아서 소송까지 건 거잖아요. 이제 어쩌실 거예요? 에? 아니, 그게 왜 내 탓이야? 야, 강용현, 이 한심한 인간아. 내가 이혼 소송 결심한 건 네 엄마한테 전화 받기 전이야. 네가 제일 문제인데 누굴 탓해? 그리고 가족 싸움 하려거든 나가서나 해. 여긴 나랑 우리 엄마 영업장이거든? 영업 방해로 신고해줘? 신고라는 말에 심오한 남편은 흠칫하더니 우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황해서 계속 지켜보기만 하던 엄만 갑자기 옆에서 안개꽃을 한 묶음 들어 시모의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곤 얼떨떨해하던 시모에게 말했죠. 안개꽃 꽃말 중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멸과 저주예요. 이건 내 마음이니까 꼭 가져가서 집에 잘 꽂아두세요. 꼭 내 바람대로 내 딸 눈에 피눈물 낸 당신들 집안에 저주가 내릴 수 있도록이요. 뭐라고요? 왜요? 귀가 막혔습니까?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냐고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아주 잘 시켰습니다.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자식 둘 중 하나는 범죄자로 키우고 하나는 모렴차게 키운 주제에 감히 어디다 대고 자식 교육을 운운하세요?
범죄자 주제에 바람까지 피운 강용현이 저놈. 그리고 주제도 모르고 내 딸을 우습게 한 당신. 난 당신들 전부를 평생 저주할 테니까 얼른 이 꽃 가지고 냉큼 꺼져요. 꺼지라고. 엄만 시모도 남편도 서슬퍼런 눈으로 노려보며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 모습이 많이 무서웠는지 시모는 꽃을 바닥에 팽개치며 남편과 함께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사실 안개꽃 꽃말 중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엄마가 어떻게든 그들을 겁주려 거짓말을 하신 거였죠. 엄만 손을 툭툭 털며 안개꽃을 집어들더니 제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히 안개꽃한테 미안한 짓을 했네. 그래도 겁 좀 먹었겠지? 나쁜 것들. 그렇게 전 아주 소란스럽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아이를 잠시 집에 있던 아빠에게 맡겼었기에 아이가 그 모든 모습을 보지 못한 게 천만다행이었죠. 이후 남편은 뒤늦게 제게 싹싹 빌었지만 전 이혼 소송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전 소송에서 승소했고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또한 아이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당시 남편은 아직 실질 상태라 앞으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죠. 요즘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술집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당당히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여보, 내가 2번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잖아. 어떻게 날 이렇게 비참하게 버릴 수가 있어. 내가 술 못 끊는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술 없인 살 수가 없어. 제발 돌아와줘. 그렇게 이혼당한 뒤에도 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자꾸 제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기에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까지 전화를 걸어 술주정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진상짓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후 계속 술만 퍼마시고 다니던 전 남편은 지금 교도소에 가 있거든요. 전 남편은 술을 마신 채 무면허인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고 그 결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들리는 얘기로 신우인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이혼당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니 그냥 맨몸으로 뻥 차였던 거죠. 돈 한 푼 안 들고 간 주제에 신우인 자기 남편의 돈을 펑펑 썼다고 해요. 게다가 결혼한 뒤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가 반년 사이 10kg나 쪘었다고 합니다. 신우의 외모에 반했던 그 남자는 그런 신우에게 크게 실망한 뒤 신우를 버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은 지금 초토화가 되었어요. 이혼녀에 다시 백수가 된 신우인 또 자기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고 시부모는 70이 넘은 지금까지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딸 자식을 부양하며 살게 된 거죠. 게다가 아들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기까지 했으니 아마 주위에 얼굴 들고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전 지금 친정에 들어가 여전히 엄마와 함께 화원을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지금 은퇴해서 쉬고 계신 아빠는 저희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메꿔주려고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고요. 자식인 제가 부모님께 효도만 해드려도 모자랄 판에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매일이랍니다. 죄송할수록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지금 정연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야. 오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오빠 동생은 자주 집에 찾아와 절 이렇게 위로해주곤 해요. 그런 형제들의 말처럼 전 앞으로 더 이상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이혼녀가 되긴 했지만 제 곁엔 절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과 오빠, 동생, 그리고 저희 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전 더더욱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싫든 좋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죠. 물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뻔뻔한 행동을 저지른다면 그건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암묵적인 룰을 어긴다는 건 세상에게 배척되는 지름길이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세상에 피해를 주고 바람으로 제 마음에 상처를 줬던 전 남편과 염치는 개나 줘버렸던 시부모, 그리고 신우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항상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도덕심은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피해받기 싫고 상처받길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진 요즘 환절기 감기가 슬슬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요. 천금보다 소중한 재산인 건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